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거 좀 더 보죠. 아까 갑이 을한테 매매로 인해서 5월 28일 날에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6월 1일 현재 을이 뭐를 안 하고 있더라? 등기를 안 하고 있더라. 자, 그러면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같아진다,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자는 누구지만 을이지만 등기를 하지 않다니까 계속 누구 명의로 잡혔더라? 전 매도자 갑의 명의로 잡혔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럴 경우에 원칙 누구를 잡는다? 사실상의 소유자를 과세라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죠, 여러분? 이걸 무슨 과세 원칙이라 했어요,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 요거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우리 세법에서 가장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법에서는 사실상과 공부상의 현황이 다르면 뭐에 따라서 과세하라? 사실상에 따라서 과세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대원칙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경우 이 사실상의 소유자를 제3자, 매매 당사자인 갑과 을은 알지만 제3자인 누구는 과세관청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죠? 눈탱이 밤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죠. 자, 그럼 이럴 때 이렇게 사실상의 소유를 과세관청이 안다 모른다? 몰라. 그러나 당사자는 알겠죠. 그러면 자, 지금 5월 28일 날에 매도함으로써 재산세는 누가 내게 돼버렸어? 을이 내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얘가 뭘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등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은 누구 거라 계속 알고 있어? 과세관청은 누구 거라 알고 있어? 갑 거라 알고 있죠. 등기가 안 됐잖아. 등기가 안 됐으니까 지금 등기부상이 계속 누구 명의로 잡혔는가? 갑의 명의로 잡혔단 말이야. 그러면 과세관청은 누구 건지 알고 있다고? 갑 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갑은 기껏 재산세 내려고 안 내려고? 안 내려고 5월 28일에 팔았는데 매수자도 만만치 않은 거죠. 아, 이놈도 똑똑한 놈이야. 나만 똑똑한 게 아니라 얘도 똑똑한 거죠. 등기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스티커. 그러면 잘못하면 과세관청은 누구 건지 알고 갑 건지 알고 갑한테 가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갑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자기 올해 재산세 안 내려고 6월 1일 전에 팔았잖아. 근데 매수자가 뭘 안 해서 등기를 안 해서 과세관청은 누구 걸로 계속 알고 있는가? 갑 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잘못하면 누구한테 과세해? 갑한테 과세하겠죠. 갑한테. 그러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야. 이제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 의제 납세 문제인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공부상 소유자는 누가? 갑이 6월 10일까지 그 납세제를 관할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야 시장아 이게 지금 6월 1일 현재는 누구 명의로 됐지만 갑의 명의로 됐지만 이건 내게 아니라 갑 내게 아니라 누구한테 넘어갔다고? 을한테 넘어갔다고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서 6월 10일까지 뭐 하라는 얘기야?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뭘 하라고? 신고를 하라고 소유권. 누구한테 신고하는가? 재산세 과세권자한테 신고하라는 얘기야. 지금 6월 1일 현재 등기부상에는 누구로 되어 있지만 갑으로 되어 있지만 갑게 아니라 누구 거다고? 을의 것이라고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증빙서를 갖춰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신고하라. 그래서 이 공부상의 소유자가 뭐 하면? 신고를 하면 아 그래? 나는 네 건 줄 알았어. 근데 이게 5월 28일 을한테 넘어갔다고? 응 알았어. 그럼 과세관청은 이제 누구 거란 걸 알아? 을 거란 거 알죠? 그러면 이때는 누굴 잡아요 여러분? 사실상 소유자 누굴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을한테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요?
그런데 얘가 신고를 안 했어. 신고를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어. 자, 그러면 소유권은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뭐도 안 되고 등기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별도의 신고도 없고 그러면 제3자인 과세관청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야. 이때는 누구 잡는다는 얘기야? 공부상수혜자 갑을 잡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갑 억울하잖아. 억울하니까 법에서 명시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잠깐 보시죠. 301조 의제납세무자 1번. 의제납세무자 1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어. 있었어? 이거죠?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생략됐어요. 나중에 우리 법을 보면 아시겠지만 뭐가 안 됐어 그런데 뭐가 안 됐어? 생략되어 있는 말이 뭐가 생략됐냐면 거기 1번과 2번은 묶으시고 여러분. 지금 벌써 이렇게 들어가면 힘든데 1번, 2번 묶으세요. 어쨌거나 1번, 2번은 공통점이 뭐냐면 6월 1일 현재 소유권 변동에 따른 뭐가 안 됐다? 등기가 안 됐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1번과 2번 묶으시고요. 1번과 2번은 공통점이 뭐냐면 소유권이 어떻게 됐는데? 변동됐는데 다만 1번은 매매 등이고 2번은 상속이고 근데 그에 따른 뭐가 안 됐다? 등기가 안 됐다. 이거 나중에 지방세법에 또 나와. 걱정하지 마시고. 뭐가 안 됐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1번과 2번은 등기가 안 됐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등기가 안 됐으면 거기 밑줄 뭘 해야 되는데 소유권 변동이 있음에도 뭘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밑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밑줄 누가 알 수 없다는 얘기야? 누가 알 수 없다는 얘기야? 과세권자가 알 수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누구 잡겠다는 얘기냐? 공부상 소유 잡겠다. 그래서 이때는 설사 명의가 넘어갔어도 이때는 이 법위에서 누가 내라는 얘기야? 공부상 소유자 갑이 내야 된다니. 법위에서 강제적으로 부과한 거야. 법위에서. 그러면 억울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네가 내기 싫으면.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신고하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신고 안 하면 신고하면은 갑한테 을한테 때리겠다니. 근데 네가 말을 안 하면 신고를 안 하면 그때 할 수 없다. 너한테 때리겠다 그 얘기라고. 그러면 갑은 왜 신고 안 했을까요? 몰라서야 몰라서. 몰라서 신고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에 이 얘기를 누가 해줬어야 돼? 공인중개사가 갑한테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야. 요때는 소유권 변동에 따라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매수자가 6월 1일까지 뭘 안 하면 등기를 안 하면 갑 너는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매매계약서 사본등을 첨부해서 누구한테 시장한테 뭐하라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고를 하면은 네가 안 내고 누가 낸다? 을이 낸다. 근데 네가 뭘 안 하면 신고도 안 하면 그때 네가 낸다 라고 누가 공인중개사가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부동산세법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잘 만나야 되겠죠? 공인중개사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실무 나가서 전문적 지식을 쌓아놓느냐 안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고객한테 이런 피해가 선의의 피해가 가는가.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갑이 가만히 있겠냐고 여러분한테. 입장 바꿔놓고 얘기해봐. 그러면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줬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 누구한테 와서 이제 시비 걸어. 갑이 여러분 입장 바꾸는 거. 갑이 순순하게 내겠냐고 재산세. 여러분한테 다시 온다고 공인중개사한테 와서 자꾸 시비 걸겠지. 스키야 똑바로 해라 스키야. 설명을 네가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네가 안 했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한테 시비 건다니까. 그리고 사무실 와서 떼써봐. 뒷감당 안 돼 그때는.
이 공인중개사가 쥐뿔도 몰라갖고 이런 큰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걸 얘기를 안 해줬고 내가 재산세 내기로 했다고 와서 나가 자빠지고 땡깡 부려봐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면 이제 들어서 못 해먹겠네 그런 거죠 이제. 까불고 있어. 세법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니까. 이런 게 바로 뭐다 여러분? 301쪽에 나와 있는 의제 납세무제예요. 그럼 봐 여러분.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공부상의 소유자는 언제 납세물을 부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은 언제 납세물을 부담하는가? 법위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죠 여러분. 이거 이미 몇 번 나왔어 시험에. 그러면 또 낼 때는 출전이 어떻게 보라면 그러면 이렇게 내죠. 신고를 했으면 누구냐? 조건. 법에는 여기 나왔죠 지금. 안 했을 때 공부상의 소유자가 낸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시험은 예전에 이게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몇 번씩. 그러면 똑같은 문제 안 내 출전해요 여러분. 그럼 이제 바꿔야죠 조건을. 어떻게 조건 바꿔? 그래. 그럼 했으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등기를 했으면 누구냐? 누가 되는가 등기했으면? 당연히 이때는 공부상과 사실상의 일치가 되죠. 당연히 이때는 누가 되는 거야? 을. 그러니까 중간에 출전이 자꾸 조건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바꿔. 이게 시험인가? 우리가 이제 이런 거 1년 내내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요거 바꿀 수 있습니다. 출전 요거 바꿀 수 있습니다. 바뀌었을 때 누가 됩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1년 공부하는 거야. 1년 내내. 우리 이거 나올 거 예상하고 있어야 돼? 안 나와? 예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돼. 나올 걸 예상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저도 이 부분 나가면 여러분 입에다 거품 물면서 하는 거야 이제 막.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은 예상했던 게 나와서 그냥 탁 맞아지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이 보는 거야? 내가 보는 게 아니야? 별로 그렇게 뭐 어쨌다고 그런 표정 지니까 제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아까 의제 납세 문제가 왜 있는지 아시겠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때는 법에서 얘를 잡겠다라는 규정이 바로 뭐다 여러분? 의제 납세무자 규정.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와. 여러분 입장에 2016년대도 그냥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나올 거 안 나올 걸 명확히 구분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납세무의 확정 갑시다. 자, 납세 의무의 확정은 뭐를 결정하는 거다고 여러분? 세. 이거야 결론.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거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러면 그거는 뭐를 보고 판단하라? 당해 세목이 여러분? 부가 징수 방법을 가지고 판단하라. 291쪽 보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부가 징수는 이미 몇 번 설명드렸네요, 여러분. 그게 뭐와? 신고 납부와 보통 징수. 이게 지방세 용어라면 국세에서는 요거를 뭐라 한다 여러분? 신고 납세. 요거는 뭐라 한다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 요거를 국세에서 뭐라 한다 여러분? 원천징수라고 한다 그랬죠 여러분. 자, 우리 배운 거 여러분? 신고 납부, 신고 납세는 누가 액션을 취한다? 납세 의무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 이내에 네가 자발적으로 뭐하라? 신고하고 뭐하라? 납부하라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결론은 신고 납부 세목일 때는 신고 납부 세목 즉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납세는 국세는 뭐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세이기 때문에 납세무자 뭐에서?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행위세, 취득세, 납세 의무의 확정 보세요.
납세 확정 취득세 그럼 밑줄 납세 의무자의 뭐에서 신고 여기다 밑줄 신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포인트가 이겁니다. 신고 이 말을 찾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확정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때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언제 확정된다?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뭐 했을 때? 신고했을 때 그 신고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된가? 결정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밑에 소득세 다 무슨 세도? 신고 납부세목이죠. 그러니까 거기 다 무슨 말 나오죠 여러분? 납세무 확정이 무슨 말 다 나왔어요? 여기는 신고란 말이 나죠. 신고에다 시뻘겋게 동그라미 쳐야 돼.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납세무 확정 다 무슨 말 나야 된다고? 신고! 누가 신고한다고? 납세 의무자가 누구한테? 과세관청에 신고라면. 그 다음에 여러분 보통 징수라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뭐랬죠 여러분?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 정부 부가가세로서 뭐가 있더랬어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근데 종부세는 원칙이다 그랬죠 여러분? 뭐가 가능하다? 예외가 가능하다 그랬죠? 예외 뭐야? 신고, 납부. 어쨌거나 재산세나 지역, 자원, 시설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액션을 누가 취한다?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뭐 해주죠? 고지서 보내주죠. 그래서 세액을 누가 결정한다? 과세권자가 뭐 할 때? 결정할 때. 그래서 거기 보세요. 재산세의 납세무 확정 보세요. 재산세, 지역, 자원시설세, 납세무 확정 보면 지방자치단체, 밑줄 지방자치단체 말 왜 나왔어? 과세권자죠. 그러니까 뭐 할 때 동그라미? 결정, 시뻘겋게 결정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결정. 종합부동산세 보세요 여러분. 세무서장 왜 나왔어? 과세권자가 뭐 할 때? 결정.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신고냐 결정이냐 이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 결론은 자 보세요 여기 출전은 납세 의무의 확정을 보면 출전은 요거 갖고 장난칠 겁니다. 요거 갖고 요걸 바꾸는 거야 순서를. 그래서 결론 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언제 납세가 확정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얘들은 다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니까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니까 납세 의무자가 뭐 할 때? 신고할 때 세액이 결정된다. 됐죠? 재산세나 지역 자원시설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방법을 취하니까? 보통징수 또는 정부부가 취하니까 누가? 과세권자. 그래서 여기 재산세, 지역, 자원시설은 무슨 세니까? 지방세니까 과세권자로서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나왔죠? 보시라고 책을. 근데 종부세는 뭐니까? 국세니까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관할 세무서장이 나왔죠? 얘가 바로 재산세의 과세권자, 종부세의 과세권자가 다. 그러나 어쨌거나 마지막에는 무슨 말 나왔어? 결정. 얘가 키워다 얘가. 얘를 잡아야 돼. 얘를. 출전은 결국 신고 결정 이걸 갖고 장난친다 여러분. 요거를 출전은 어떻게 할 거다? 바꿀 것이다. 그 바뀐 걸 잡아내면 답이 보이는 거고 바꾼 거를 안 보이면 이제 또 틀렸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러분? 예. 그런데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여러분. 그때 어디로 가는가? 일로 가는 거죠. 누가 계산하라 이제 그때는? 납세문제가 안 하니까 그때 누가 하라? 과세권자가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세권자가 결정해서 고지해 주는데 이때는 뭐가 붙는 거야 여러분? 세야 금이야? 세야. 이제는 알 때 됐잖아. 뭘 때려갖고?
가산세에 따라서 누가 결정하는가? 과세권자가. 그래서 거기 단 신고를 안 하면 누가 결정한다? 취득세 같은 경우 납세 확정. 지방자치단체가 뭐 한다? 결정한다. 이 말이 나와 있는 거죠. 그게 뭔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납세, 이걸 무조건 다 외우려면 거기 박스를 통째 다 외우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그것만 외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외울 것 지금 민계공 뭐 여러 가지 수두룩 쌓였잖아. 아, 여러분 지금 벌써부터 밤새면서 공부하면 안 돼? 벌써부터 밤새면서 공부하는 분 계셔요. 우리 내년 10월 말이야, 시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급하고 벌써부터 밤새면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공부하자. 최소한 여러분 4시간은 주무셔야 됩니다. 4시간은 주무셔야지 벌써부터 밤새면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못 버팁니다. 설마 4시간만 눈 뜨고 있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신고 납부세목이냐. 결론은 요걸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언제 납세의무 확정돼요? 납세의무자가 뭐 할 때요? 신고할 때. 근데 그 신고를 안 하면 누가 결정한다? 과세권자의 뭐에서 결정. 그래서 여러분 거기 취득세, 등록세 요 말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지역, 자본시효세,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제도니까? 보통징수 또는 정부세. 여기는 누가 결정한다? 과세권자가 뭐 할 때? 결정. 이 말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 징수하는 세목이 지방세가 뭐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자, 원천 징수하는 국세가 뭐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세가 오니까 뭐가 쫓아온다서 지방세에서? 지방소득세죠. 그래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다. 그러면 이건 지방세에서 뭐란다? 지방소득세를 뭐 했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 특별 징수했다. 그러는 거야. 요거는 내버려 두세요. 여기까지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 일단 기초 단계에서 여기까지만 좀 잡으시면 돼요. 그 밑에 건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아직 뭐 안 한 상태에서 이거 다 들어가면 힘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납세의무 소멸 가봅시다. 거기 책에는 없어요. 납세의무 소멸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 시험에. 납세의무 소멸 사유는. 그럼 우리는 이거 잘 알아둘 필요가 있죠. 어떻게 하면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건지. 그러면 이때 납세의무 소멸은요. 납세 의무를 이행해서 소멸되는 경우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납세 의무를 이행해서 소멸되는 게 바로 뭐냐면 납부, 돈 냈다는 얘기 여러분. 충당 이런 건 본질적으로 돈 낸 거 안 낸 거야? 낸 거야? 냈으니까 이제 없어졌다 이거야. 냈으니까. 그런데 납세 의무를 즉 납세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 안 했는데도 소멸되는 게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국세나 지방세의 제척기간의 만료. 국세나 지방세의 소멸시효의 완성. 그 다음에 부가의 취소. 한마디로 납세 의무 소멸 사유는 납부와 충당. 여기까지 납세물이야. 납세물이 어떻게 한 거고? 이행한 거야. 돈 낸 거야. 납부한 거는. 납부는 뭔지 알죠? 금전, 납부, 물납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건 돈 냈다 안 냈다? 냈다. 충당은 뭐냐면 여러분 민법 아직 안 했지. 여러분 상계란 거 아세요? 네. 받을 돈과 줄 돈을 쌩쌩 퉁치는 거. 퉁 생각하시면 돼요. 퉁. 그래서 이래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납세 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돌려받아야 돼요. 과세관처럼부터 세무서장한테. 그러면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기 전에 한 번 뒤져. 장부를.
그래서 내가 얘한테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 먼저 뒤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돈을 줄 때 내가 얘한테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 먼저 내 장부로 확인하는 거야. 얘한테 받을 게 있네? 소득세 받을 게 있네? 그러면 돌려주지 않고 그 받을 거하고 뭐 하는가? 상계시켜버리는 걸 뭐라 그런다, 여러분? 충당 그럽니다. 충당. 민법에서 이걸 채무소멸 사유 중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상계라고 그런다. 민법에서는. 퉁. 그럼 여러분 요거 보셔야죠. 제척기간이 어떻게 되거나 만료가 되거나 소멸시효의 완성, 부가의 취소 이런 것 등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제 민법에서 배워 이제 뭘 배우냐? 제척기간이 뭐고 소멸시효가 뭔지는 이제 민법에서 배워 여러분. 제척기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해요. 어떤 특정한 법률상 권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존재하는 거야. 일정한 기간. 이거를 민법에서 뭐라 한다, 여러분? 제척기간. 그래서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소멸시효는 글자 그대로 일정한 시간이 경감으로써 법률적 효력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멸하는 걸 바로 뭐라 하냐? 소멸시효. 요거 이제 민법에서 뭐라 하냐면 이제 권리 위에서 낮잠 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 내가 행사할 뭐가 있는데?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 안 하더란 얘기야.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 얘가 할지 안 할지를 몰라. 계속 그 상태가 계속 영원히 가면 계속 불안하니까 이러한 법률적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너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면 그 권리를 어떻게 했다? 없애버리겠다.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 이거 어디서 배운다고? 민법. 여기 들어가서 아직 안 들어갔어. 몰라. 뭐가 들어갔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아직 안 들어갔을까 이거는. 그래서 결론, 제척기간은 권리의 뭐를 말한다 여러분? 존속기간. 즉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은 납세 의무가 발생했죠. 그거를 과세관청이 뭐 할 수 있죠? 이제 과세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뭐냐? 부가권입니다. 부가권. 과세관청이 뭐 할 수 있는 권리?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뭐란다 여러분? 부가권, 부가권. 이 과세관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생된 납세물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부가권. 과세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이 과세할 수 있는 권리는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존속한다. 그 얘기 여러분. 기본이 몇 년이냐? 5년이에요. 기본이 몇 년? 5년. 요거 말고 5년짜리도 있고요. 7년짜리도 있고요. 10년짜리도 있고요. 15년짜리도 있고요. 상속세 증여세는 여기 더 길어요. 여기가 일반적 제척기간이야. 5년, 7년, 10년. 예를 들어서 요 10년은 무슨 방법이냐? 부정한 행위를 취한 것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권리는 몇 년이다 여러분?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과세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부정행위가 뭐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부정행위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중계약서. 그래서 무슨 계약서 썼어? 이중계약서를 써갖고 양도자는 뭐를? 양도소득세를. 취득자는 뭐를? 취득세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적게 신고했단 말이야. 적게 신고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이중계약서에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뭐 했으면? 적게 신고했으면 이 적게 신고한 것에서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다는 얘기 여러분? 10년이다 그 얘기 여러분. 10년. 이해하세요? 이거 다 여러분 직방이야 직방.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돼서 실무 나갔을 때 고객이 여러분한테 뭘 써달라면 다운 계약서 써달라면 여러분은 몇 년이 끝나기 전까지는 10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과세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10년간 발을 못 뻗어. 언제 과세할지 모르는 거야. 요거는 좀 적어놔. 서비스. 알아두는 거. 알아두면 유익한 것들이야. 부정한 행위, 이중계약서 썼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적게 신고 납부했다. 그러면 그거를 과세관청이 과세하는 기간이 몇 년이다? 그러면 10년. 그럼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이제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공소시효란 말 들어보셨나요?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검찰이 잡아갖고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가끔가다 뭐 영화에서도 예전에 뭐 영화 그놈 목소리인가? 어린이 유괴 그 사건 해갖고 마지막 그 영화 마지막 그 클로징 멘트 할 때 그 실제 녹음됐던 범죄자의 그 목소리 들려주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우리는 범인을 끝까지 잡아야 됩니다 하면서 그 멘트가 나옵니다. 눈물 났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검찰이 구속할 수 있는, 잡아들일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세법에서 뭐가 있다 그러면 제척기간. 그래서 이 부정행위, 이중계약서는 어떤 부정행위로 인해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뭐하면 적게 신고 납부하면 과세관청은 그거에 대해서 몇 년간? 10년간. 예, 최근에 요 문제, 최근은 아니네. 한 5년 됐나? 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다 시험 문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시험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이중계약서 작성했다. 이중계약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했을 때 과세관청에서 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몇 년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계속 강의해요. 평소에 강의할 때. 근데 그 당시에 설마 이것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예측을 못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라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계속 강의할 때 얘기했던 거. 그거 들은 사람도 그냥 10년 맞힌 거죠 뭐. 수업 안 들으면 못 맞춰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러면 7년은 어떤 경우냐? 요거는 무신고. 신고 자체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몇 년간 과세할 수 있다? 7년. 자,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 납세무자가 아예 양도소득세를 신고 자체를 안 해버린 거야. 얘는 다르죠? 얘는 신고했어, 안 했어? 했어. 했는데 뭐 한가? 다운계약 쓴 거고 얘는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했어. 그러면 신고를 안 한 거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몇 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7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과세할 수 있다. 그입니다. 그럼 요거 몇 년만 버텨주면 돼? 7년만 버텨주면 돼. 7년 길어 짧아? 짧아. 수험표 7장만 모으면 돼. 금방 간다. 수험표 한 장당 1년? 금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설마 그러시겠지만요. 나중에 우리 이렇게 생각해봐. 지나온 시간은 빨라 안 빨라? 하염없이 빨라. 저는 아직도 내 나이가 18, 20살인 줄 알아. 아직도 홍대 강남 클럽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가끔 가다 가면은 사장님 어디 가시나요? 그래. 이러니 이 자식이 놀러 왔다 임마. 그럼 여기 애들 노는 데입니다. 그래. 나도 애야. 그래 자식. 자, 7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머지 기타.
과소 신고, 누락 신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아닌 건 다 기본이 오냐. 그래서 얘가 원래 기본이야, 얘가. 얘가 기본인데 신고를 안 하면 몇 년? 7년. 신고를 했는데 부정행위면 몇 년? 여러분 10년. 이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 언제든지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러한 기간이 어떻게 되면 지나면 더 이상 이제 과세관청은 과세할 수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자도 납부를 못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해서 납세 의무자가 뭐하거나 신고하거나 또는 신고하거나 부가 과세관청에 결정 고지서를 보냈어. 고지서를 보냈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돈을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걸 바로 뭐라냐면 징수권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 누구의 권리야? 과세관청, 과세권자의 권리야. 이제 납세 의무가 확정됐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재산세를 고지서를 보내줬어. 그래서 고지서에서 결정해서 확정됐어. 그러면 그거를 납세 의무자가 내게 하게끔 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러고? 징수권. 이 징수권은 바로 뭐가 되냐? 소멸시효. 이 징수권의 행사를 안 해. 그러면 소멸시효를 시키는 거죠. 기본이 5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어.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내가 안 내. 그 안 낸 기간이 몇 년 지나면? 5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야. 5년 길어 짧아? 짧다니까. 수험표 5장이면 된다니까. 5년 길어야 짧아요, 여러분. 짧아. 그래서 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소멸시효가 단기간 내 이렇게 완성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제도와 소멸시효 정지라는 제도 두 가지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건 뭐냐? 과세관청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죠. 소멸시효는 뭐랬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은 뭐냐? 과세관청이 권리를 행사하면은 소멸시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어. 그래서 납부기한이 정해졌어. 언제 내래? 7월 30일. 그러면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몇 년을 버텨라? 5년을 버텨라. 그럼 이게 소멸시효가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완성된다고. 그럼 더 이상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는 얘기야. 그럼 이 5년이 길은 거냐 짧은 거냐 했을 때 결코 길은 게 아니라 짧은 거야. 여러분 금방 가.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봐. 지금 5년이 문제야? 뒤에 공이 더 붙는데.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단기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걸 방지해서 무슨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면 중단이라는 제도를 써.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은 과세관청이 권리를 뭐 한 거예요, 여러분? 행사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년째. 3년 지났는데요. 얘한테 뭘 보내줬어? 고지서 보내줬죠? 근데 얘가 안 내고 있어. 그래서 납세 고지는 물론이고 너 왜 안 내니? 뭘 보내는가? 독촉장을 보내. 독촉장. 독촉이 뭐야 여러분? 고지가 뭐야? 내라고. 독촉은 얘가 내니까 안 내니까? 안 내니까 독을 품고 촉구한다. 독촉. 내라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독촉이란 것이. 이 독촉은 우리 아까 체납 처분비 할 때 체납 재산에 대해서 뭐 압류 들어간다. 압류부터가 강제 징수를 쳤죠. 압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되냐? 독촉장이 와야 된다. 독촉이 없는 압류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일단 뭘 보내주면 고지나 독촉 또는 최고.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 지났는데 얘가 뭐 했어? 고지서나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냈어.
그럼 지나온 3년이 무효가 돼버려. 없어져 버려. 아씨 몇 년만 버티면 됐는데 2년이 버티면 되는데 과세관청이 그 2년이 경과해서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걸 방지해서 뭘 보내준다? 독촉장, 최고장 보내는 거죠. 내라. 그러면 보내면 지금까지 진행된 몇 년이? 3년이 없어져 버려. 예를 들어서 독촉을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년도 9월 20일까지 내라라고 독촉장이 왔어. 그러면 이 독촉에서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가? 중단, 없어져 버리는 거야. 지금까지 진행된 3년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9월 20일까지 했어. 그럼 이때부터 다시 몇 년 채워야 되는 거야? 5년 채워야 되는 거야, 5년. 근데 또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또 뭘 보내? 독촉장 또 보내. 이해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럼 또 진행도 예를 들어서 4년 11개월이야. 드디어 이제 몇 개월 버티면 돼? 1개월 버티면 돼? 근데 또 뭐가 나? 독촉장 와. 그러면 지금까지 온 거 다 어떻게 돼? 무효. 다시 또 이제 요이 땅에서 5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야 안 돼? 안 돼. 계속 독촉장 보내죠.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면 그 과세관청의 담당 공무원은 문책사유죠. 과세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국가나 지방자치의 권리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은 이제 잘려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건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이게 물론 띨빡한 공무원 만나면 그때 웬 재수 그냥 가는 거야. 기도해. 내 담당 공무원이 띨빡한 공무원 담당 만나겠다. 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제적기간이 완료, 소멸시효 완성. 자, 부가의 취소. 요거는 과세관청이 적법하게 부과를 했어. 그래서 부과할 당시에는 유효했는데, 적법했는데 그 이후에 원인행위의 무효나 취소 등으로 해서 부과권이라는 권리가 없어지는 걸 바로 뭐라 하면 부과의 취소라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예를 들어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아까 갑이 을한테 매매가 있는데 갑이 을한테 매매하면서 여기는 제3자 관계예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대립되는 관계인데 시가가 5억짜리인데 얘가 소주 한 병만 사달래. 갑이 소주 한 병만 사주면 5억짜리를 매매하겠대. 여러분 사 안 사? 소주 한 병이 아니라 여러 병 사주죠? 몰라. 새우깡도 사줄지 몰라. 안주하라고. 하여튼 이상한 놈이다 하고 하여튼 팔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누구냐 이 상태가 무슨 애예요 여러분? 만취자예요. 만취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민법에서 배웠나 안 배웠나지? 그럼 이때 이 원인행위에 얘는 뭐를 주장할 수 있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취소를 주장해? 만취자는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 무능력자야. 이거 배웠나 안 배웠나? 배웠죠? 의사 무능력자야? 행위 무능력자야? 의사 무능력자야? 행위 무능력자야? 아유 씨 끝내라 씨. 못 끝내. 제정신이야 제정신이 아니야? 네, 그래서 뭐야? 의사 무능력자죠. 행위 무능력자 3명이 있다며? 누구?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있었죠. 미성년자 다 아시니까 설명할 필요 없죠. 한정치산자는 뭐야? 심신이 박약이야 상실이야? 돌아버려 이래서. 심신 박약이죠. 금치산자가 심신 상실이죠. 그러니까 한정치산자는 번개치면 맛이 가는 애. 번개치면 금치산자는 평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어떻게 들었나? 민법에서는. 에이씨. 그래? 자, 한정치사한자는 번개침은 맛이 가는 애. 금치사한자는 번개침은 제정신이 들어오는 애. 어? 뭐? 치매 환자? 그래요? 민법에서 그렇게 얘기해? 그래. 어쨌거나 요 소주 한 병 사줬어. 그래서 이 매매가 됐어. 소주 한 병. 그래서 얘가 술 깨갖고 얘가 뭘 주장해? 무효를 주장해? 취소를 주장해? 어? 무효죠, 무효. 의사 무능력자는 뭘 주장할 수 있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위 무능력자는 뭘 주장할 수 있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죠. 민법이 이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은행 다닐 때 금융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써요. 의무 행치. 안 까먹읍시다. 내가 20년째 금융연수원에서 1년간 여신법률 과정을 공부할 때 맨 처음에 공부할 때 헷갈렸어. 그러다 보니까 의사 무능력자는 무효, 행위 무능력자는 뭐 취소. 그래서 그냥 어떻게 했냐? 의무 행치 하니까 그다음부터 안 까먹어. 아이씨. 또 취소 사유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기, 강박, 착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의무, 행치, 사기, 강박, 착오는 취소. 나머지 다 무효. 그러니까 어찌 시험 보면 맞춥니다. 죄송합니다. 제 건 하겠습니다. 그냥. 네. 그래서 요거 마무리합시다. 이 매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무효가 됐죠? 그럼 이 매매할 당시에는 뭐가 발생했고 양도수에는 뭐가 됐어요, 여러분? 취득세가 발생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 매매가 어떻게 돼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뭐라 한다, 여러분? 부가의 취소.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인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얘가 제일 많이 나왔고 별표 3개, 요게 별표 2개. 요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나 요 제척기간은 기억해 두셨어야 돼요. 제척기간. 이거 나중에 해 다. 소멸시험 몇 년 여러분? 5년. 이런 거 다 기억해 두셔야죠. 2015년도 데뷔할 때도 제가 요걸 쭉 쓰면서 요거 기억하라. 올해 시험에 나왔네요. 7년짜리가 나와버렸어요. 지방세 쪽에서.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성립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2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 있죠? 예, 우린 여기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취득세 대표적인 게 뭐다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세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재지종. 양도단계에서 뭐가 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일단 요 3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또 할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지방세 총론 있죠? 요거는 다 설명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언제 했냐고 다 했잖아. 도세, 시군, 구세, 특별시장에서 했죠, 여러분? 도세, 구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3가지는 기억하자고 그랬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부가징수 했어, 안 했어? 도대체 나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했나? 여기 지난번에도 하고 여기도 했잖아. 어? 신고납부 보통징수 그거잖아. 예. 그래서 여기까지 몇 페이지까지 292쪽까지 해서 우리 총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정리한 걸로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맨날 나만 정리해서 문제지. 예,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